네, 11월 2일 월요일 증권통 마감 시작입니다. 시장의 이슈는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월 증시 첫 거래 되자마자 포커스 어느 쪽에 모아주고 있을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이 여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덫을 놓은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에 갇히면서 이번 달도 좀 방향성 없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마감 결과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당히 좁은 보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루한 봉합권 장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그대로 마감이 나왔는데요. 종가는 2035.2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0.28%, 5포인트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밑으로 좀 길게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에는 올라오면서 고점 라인에서 오늘 마감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오늘 저점이 2028포인트였고요. 고점이 30한 6포인트 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오늘 장중에 저가와 고가의 갭이 10포인트도 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시가와 고가 자리가 거의 좀 그대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밋밋한 흐름 오늘 하루 종일 포착됐습니다. 네, 수급주체들의 움직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닷새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1,3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특히 화학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투신권 주도로 해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2,474억 원, 오후장으로 넘어갈수록 기관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포지션을 잡지 못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소폭의 물량을 출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상당히 대치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화학과 IT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였다는 점이 오늘장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화학과 IT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화학과 IT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내놓은 점, 매물 내놓은 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오늘 지금 외국인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전기, 전자 그리고 화학 업종이 1%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보험 섹터 최근에 계속해서 달립니다. 1.9% 이상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쪽은 종이목재 업종이었습니다. 1.8% 밀렸고요. 섬유 의복 업종, 의약품 업종, 의료정밀, 운수창고까지 1% 중반대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던 섹터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죠. IT와 화학주 안에서의 종목들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기반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보험과 화학 섹터는 최근에 시장에서 달리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계속해서 흡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보험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증권통으로 시세 같이 점검해 보신다면요. 오늘 삼성생명의 4% 넘는 강세권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4사주 매입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들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4% 넘는 강세권 11만 4천 원에 마감 기록했습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까지 오늘 보험주도 좀 다 같이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그간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이겨내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IT 쪽에서는 삼성 SDI가 닷새 만에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 화학 업종을 좀 매각할 거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을 힘이 없고 지금 4% 넘는 강세권으로 마감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기관의 수고, 외국인 수고 오늘 같이 들어왔습니다. 4% 넘게 올라오면서 32,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삼성전자 최근에 잘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기록하면서 115만 원이 이 종목의 신고가입니다. 거의 근처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 태양광 종목도 움직임 좋았습니다. 넥솔론이 3% 넘게 오르면서 1,100원권에서 마감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이슈 종목들이 꿈틀거렸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경영권 매각 얘기가 나온 동부제철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부제철이 오늘 급등권에서 그대로 마감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빅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SK텔레콤과 CJ그룹의 빅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중국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시세 분출하면서 강한 종목들도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증권통으로 같이 시세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동부제철의 시세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권에서 마감이 나왔는데요. 주간사를 이번 주 안으로 선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27.96% 오늘 장주 고점 거의 찍으면서 마감이 나왔고요. 7,14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SK텔레콤과 CJ그룹의 빅딜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또 종목들의 움직임 SK텔레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상으로는 큰 일단 반응은 없었습니다. SK텔레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실적에 좋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통신주들이 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1% 넘게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이 나왔고요. SK텔레콤 오늘 주가는 23만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증권통을 통해서 좀 시세를 점검을 해본다면요. CJ헬로비전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나왔고요. 현대 HCN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SK텔레콤과 CJ의 양강구도로 개편이 되면서 이 케이블 주가 업종들 시세가 많이 꿈틀거렸는데요. 특히 3위권에서 6위 업체를 대형 업체가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전망,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대 HCN이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는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장주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좀 내주면서 마감이 나왔고요. 최근에 중국 모멘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속석은 시세 내주고 있는 게 EN3와 바로 신우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10% 넘는 급등권에서 오늘 마감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좁은 보폭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보합권에 좀 밋밋한 상태였는데요. 680선 지지력을 오늘 하루 종일 좀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중가는 680선을 간신히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680.01포인트였고요. 3포인트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가를 고가로 세워두고서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장 시작한 지 한 17분여 만에 하락 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마감이 나왔고요. 가장 부담이 됐던 수급 주체가 바로 기관입니다. 역시 투신권을 주도로 해서 기관의 매도가 400억 원이 넘게 나왔고요. 개인 쪽에서는 받쳐줬습니다. 300억 원의 매수 우위, 외국인 쪽에서도 10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어떤 쪽을 팔았는지 점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IT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요. 유통업종 그리고 제조업종에 대해서도 기관의 매도가 확인됐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거의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섬유 의료 업종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2%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강해서 유통업종도 1.9% 조정, 인터넷과 금속 업종도 1.7%씩 각각 밀렸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도 오늘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의 상당히 차별화된 움직임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인정을 해주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 시세 연속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밖에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들 시세 점검해 본다면 오늘 셀트리온을 조정받으면서 갔습니다. 1.8% 하락했고요. 최근에 카카오가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 한 달가량 시총이 한 달 1주 정도가 날아간 상황인데요. 오늘도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강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신다면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오늘 CJ 오쇼핑이었고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미팜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늘까지 주가가 한 20% 넘는 초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살짝 눌림목을 준 이후에 오늘 다시 시세 분출하면서 3% 넘게 올라왔고요. 이제 2만 원 선까지 근접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연휴였습니다. 화장품 용기업체입니다. 36,550원에 마감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중 FTA 수혜주들이 오늘 좀 많이 들썩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주와 닭고기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펀더멘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일단 중국에서 제조용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이 이제 공동 어떤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쪽 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오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봇스타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8% 넘게 급등했고요. DST 로봇도 5% 넘는 강세권 마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음봉에 나오면서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이 국내에 오면 삼계탕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죠. 이제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가장 탄력이 좋았던 쪽이 하림이었습니다. 6% 넘게 급등했고요. 반면에 좀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많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음봉권에서 마감이 나왔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738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12월 선물지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지수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250.7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0.2% 정도 하락 구간입니다. 네, 수급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쪽의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소폭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900계약 이상의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는 800계약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주가를 살펴봤는데 오늘 CJ 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CJ 오쇼핑의 지분,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CJ 헬로비전의 지분 30%를 SK텔레콤 쪽에서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CJ 헬로비전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